이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야기는 여러 매력으로 가득해 더 보고 싶어지게 하죠. 또한 제키 찬은 어린 나이부터 배우이자 뛰어난 무술가로서 진가를 보여줍니다. 스포일러 주의, 집중하세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영화는 실력 있는 쿵후 고수들과 터미라는 젊은 청년이 등장하며 시작됩니다. 터미는 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씩 차례대로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갑자기 동료들이 그를 깨우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터미는 강인한 청년이지만 어린 시절 눈앞에서 아버지가 범죄자에게 살해당한 충격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터미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쿵후를 배우러 무술학교에 들어갑니다. 훈련은 매우 고되며 터미는 매일 태양 아래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어느 날 혹독한 훈련 도중 스승은 그들에게 철제 신발을 나눠줍니다. 스승은 이것을 착용하면 엄청난 힘과 단단함을 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무게에 익숙해진 뒤 신발을 벗으면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져서 훨씬 더 민첩하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스승은 그들에게 물통을 채워오라고 시키며 물이 가득 차면 그것을 등에 메고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지는 매우 높았기에 터미는 이동 중에 물의 절반을 쏟고 맙니다. 터미는 온 힘을 다하지만 지쳐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맙니다. 그 후 한 여스승이 나타나 터미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터미는 용서를 구하고 다시 훈련을 이어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한 스승이 나타나 술에 취한 채 그에게 농담을 건넵니다. 터미가 가르침을 청하자 스승은 자신이 하는 행동을 잘 보라고 말합니다. 터미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 술 취한 스승의 행동을 따라 하려다 그만 넘어지고 맙니다. 터미는 밤낮 없이 훈련하다가 어느 날 두 학생이 산속의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밟았습니다. 동굴에 들어간 터미는 챙이라는 이름의 죄수를 발견합니다. 죄수 챙은 원래 학교의 스승 중 한 명이었으나 과거에 저지른 범죄 때문에 처벌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챙은 말을 못하는 터미를 보고 놀랍니다. 하지만 터미가 바닥에 떨어진 빵을 줍자 챙은 그것을 낚아챕니다. 그는 터미에게 다음번에는 더 많은 음식과 술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결국 터미가 동굴을 빠져나가려 할 때 입구는 닫혀 있었지만 뚫려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밖으로 달려. 다음날 아침 터미의 동료 중 한 명이 학교의 최종 시험인 목인들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그는 목인들을 상대할 만큼 강하지 않았고 큰 부상을 입고 맙니다. 다른 한편으로 터미는 몰래 술 취한 스승의 병에서 술을 훔쳐 챙에게 가져다주며 비밀 훈련을 받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한 스승은 터미가 술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고 일주일간 주방 청소를 하라는 벌을 내립니다. 터미는 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마침내 술 취한 스승은 터미를 용서하고 그의 노력을 보상해줍니다. 나중에 터미는 다시 챙에게 돌아가 목인 시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은 그가 착한 소년이라며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합니다. 창의 무술 스타일은 매우 위험한 용권법이었습니다. 그는 터미에게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법과 용권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가르칩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터미는 다른 스승들이 금지하지 못하도록 몰래 용권법을 훈련합니다. 하지만 한 여스승에게 들키고 말았고 그녀는 누가 그 기술을 가르쳐 주었냐고 묻지만 터미는 침묵을 지킵니다. 여스승은 무술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인데 터미가 사용하던 전술은 수련자에게 그런 유익함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길잡이가 필요한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다른 전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터미는 그녀와 연습을 시작하면서도 용권법 수련을 계속했고 학교 최고의 스승들에게 배우게 되면서 매우 강해집니다. 어느 날 챙은 터미가 목인 시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챙은 터미에게 메시지를 하나 건네며 이 도시에 사는 탱이라는 남자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후 터미는 목인 시험장으로 향하고 모든 학생과 스승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험이 시작됩니다. 터미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자 벽에 쇠사슬로 묶인 목인들이 복도에 늘어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터미가 도전을 시작하자마자 목인들이 움직이며 빠르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터미는 용권법과 봉황권을 사용하여 공격을 피합니다.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터미는 그 사이를 뚫고 반대편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승리하자마자 터미는 쿵후 전문가가 됩니다. 스승은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지만 그가 대체 어디서 그런 쿵후를 배웠는지 이해할 수 스승은 성공을 축하하며 심신수양을 강조합니다. 또한 스승은 이제부터 자신의 능력을 자격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사악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리앙이라는 스승에게 전달하라며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얼마 후 그는 도시에 도착했지만 평생을 무술학교에서만 보냈기에 길을 잃고 맙니다. 한 남자가 그를 불렀고 터미는 체인기, 준 물건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체인그, 터미를 보낸 것으로 착각하여 그를 데려갑니다. 탕은 자신이 찾는 사람이라 말했고 터미는 메시지를 전한 뒤 떠났습니다. 이어서 터미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메이와 그녀의 오빠 존을 괴롭히는 불량배 무리를 목격합니다. 메이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터미가 그녀를 막아서고 용권법을 사용하여 불량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탱은 편지를 받아 녹색 용파벌의 우두머리에게 전달합니다. 그가 편지를 읽자 챙기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음 날 무술학교의 스승은 챙기 탈옥했다는 소식에 놀랍니다. 그린 드래곤 조직이 그를 풀어준 건 전달된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챙이 그 조직의 우두머리임을 알게 됐고 그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범죄자들은 메이를 납치합니다. 아침이 되자 메이의 아버지는 납치범들에게서 딸을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쪽지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로 엄청나게 걱정하지만 아들은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 그녀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때 아들이 직접 여동생을 구하러 돈을 전달하겠다고 자청하지만 아버지는 또 다른 자식을 살인자들의 손에 넘길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이를 본 터미는 존과 동행하겠다고 나섭니다. 길을 가던 중 그들은 체잉이 무술학교 스승들과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체잉은 그들을 상대할 실력이 있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터미는 존에게 스승들의 주의를 끌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이 체잉의 탈출을 돕기로 합니다. 존은 관심을 끌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닙니다. 그 순간 체잉은 기회를 틈타 터미와 함께 도망치고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터미는 체잉이 용권법 기술을 가르쳐 주었기에 그를 돕습니다. 체잉은 그들을 낯선 남자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하지만 곧 대머리 남자가 나타납니다. 탕은 그를 사범 중 한 명으로 착각해 살해하고는 그의 가족까지 모두 죽인 뒤 터미에게 즉시 이곳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둘은 메이를 찾아 식당으로 향합니다. 마이는 불량배들이 자신을 식당에 두고 갔다고 말합니다. 호랑이 파벌의 우두머리가 존에게 터미의 행방을 묻지만 존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지만 터미가 나타나 우두머리를 공격합니다. 둘 사이에 긴 싸움이 이어지고 마침내 우두머리는 터미가 소림사 출신임을 알아채고 물러납니다. 밤이 되자 터미는 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다음 날 아침 터미는 스승에게서 받은 편지를 리앙에게 건넵니다. 이제 리앙은 체잉이 원래 자신의 제자였으나 나중에 배신하고 스승을 살해하여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사건 이후 리앙은 슬픔 때문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체잉은 그동안 사자 유조권이라는 기술을 향상했습니다. 그 후 소림사 스승이 리앙을 찾아와 체잉이 녹색 용조직 덕분에 탈옥했음을 알립니다. 그는 사자후라는 새로운 기술을 얻었고 이제 소림사를 공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터미가 재능이 뛰어나며 빠르게 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리앙은 비급을 건네주며 이 책에는 매우 특별한 기술이 담겨 있어 그가 훌륭한 소림무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후 리앙은 세상을 떠나고 터미는 수년간의 훈련을 시작하는데 심지어 150kg의 바위를 등에 메고 훈련하기도 합니다. 한 스승이 다가와 3일 안에 챙이 공격해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스승은 이제 소림사의 미래가 터미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터미는 사자권을 마스터했고 체잉을 처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 왕 우두머리와 만나고
그는 10년 동안 자신의 제자를 죽인 살인자를 찾아다녔는데 그 제자가 사실은 터미의 아버지였음을 밝힙니다. 챙이 갑자기 나타나 호랑이 조직의 우두머리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움 도중 터미가 개입하여 함께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터미는 챙, 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범인임을 알게 되고 비로소 입을 엽니다. 터미는 이제 복수할 시간이라며 챙에게 말하고 두 사람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탕의 조직원들도 터미와 싸우려 달려들지만 그는 모두를 물리칩니다. 터미는 창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사용하여 그를 제압하지만 마지막에 터미는 창에게 여전히 그를 스승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터미는 챙이 다시 소림사로 돌아온다면 복수를 잇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챙은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공격을 계속합니다. 이번에는 터미가 그의 공격을 피하고 마침내 챙을 물리칩니다. 이렇게 명작 영화가 끝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을 직접 댓글로 적어주세요. 가장 좋은 댓글은 고정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채널에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